여러분, 그동안 최저임금이 진짜 장난 아니게 올랐잖아요.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서 자영업자들은 밥값을 올릴 거다, 그렇게 예상을 계속했습니다. 그럼 최저임금 올려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거야. 예, 밥값 올렸으니 그만큼 임금이 올라봤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실제로 최저임금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지난 문재인 정부 3년 5개월 동안 보면요, 오른 정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2018년에는 16.4% 올랐고요. 2019년에 10.9%, 2020년에는 2.9%예요. 내년은 최저치인데 1.5%입니다. 그러면 뭐 하겠어요? 이미 충격을 받을 대로 다 받았는데.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감당이 안 돼서 사실 줄폐업 했잖아요. 이미 줄폐업 했잖아요. 그나마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빚을 내서 버티고 있다, 이 정도예요. 자영업자는 지금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예요. 이분이 안민정책포럼 세미나에서 최저임금이 올랐다, 물가 상승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 이거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 조사를 했더니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 지역 외식비 상승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은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영향을 줬다, 그 상관관계자를 실정해서 분석해냈다는 이야기잖아요. 실제 조사 결과 최저임금 자체가 실제로 많은 물가 상승을 유발했다는 거예요. 근로자 가운데 다음 연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1%포인트 늘어나게 되면요, 생산자 물가는 0.77 혹은 1.88까지 오른다, 이런 결과를 찾아낸 거예요. 결론적으로 기업에서는 물가가 오르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생산자 물가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생산자 물가가. 물가를 최저임금 인상한 만큼 자기 제품에다가 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영업자들이 원가 상승이 엄청 많이 됐다고 말씀했죠. 그쪽에도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원가 상승을 시켜서 납품을 하더라,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실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오르고 그에 따라서 외식비까지 오르게 됩니다. 0.11에서 1.23%까지 올랐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 짜장면은 39.59% 올랐고요, 비빔밥도 39.58% 올랐고요, 삼겹살은 36.89% 올랐습니다. 칼국수도 33.79% 올랐습니다. 그리고 김치찌개 백반도 25.51% 올랐습니다. 참 환장하겠죠. 실제 이 송 교수가 조사한 그 내용을 보면요, 짜장면 가격이 1,000원 올랐다 이러면 그중에 400원은 최저임금 인상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은 기업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그들이 제조하는 제품으로 가격 인상을 증가를 시켰고, 자영업자들은 기업이 공급하는 원자재가 오르니까 그 내용을 가격에다가 인상시킨과 동시에 최저임금이 오른 인건비를 또 여기다가 400원가량 40%가량 부담을 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요, 최저임금이 올라봤자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이유가 뭐예요? 임금을 많이 줘서
그가 가정에 돌아가면 쉽게 말하면 저녁 있는 삶을 만들어주겠다. 인간다운 삶의 어떤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켜주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임금이 올라간 건 사실이야. 그런데 물가도 올랐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결국은 인플레이션만 촉발시키고 말았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책이라는 것은요, 절대 선의만 가지고 정책을 펴서는 안 됩니다. 정책은 선의가 작동하는 곳이 아닐 수도 있어요. 때문에 정책을 하나 발의할 때는요, 굉장히 실제 현장에서 어떤 영향이 미치고 또 그 영향이 국민들에게는 어떤 효과를 갖다 주는지, 부정적 효과를 갖다 주는지 긍정적 효과를 갖다 주는지 아주 세밀하게 분석하고 또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책으로 만들어야 돼요. 느닷없이 대통령 한마디에 최저임금이 2자릿수로 펑펑 오르고 느닷없이 임대차 3법이 국회에서 사흘 만에 쭉 통과하고 이래서는요, 정책으로 인한 시장의 혼란이 더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정책 때문에 피해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책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느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공무원들이 느린 이유가 실제 행동이 느리거나 조사 연구가 느리거나 뭐 이런 것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저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정책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요, 단순하게 과거에 있는 정책들을 쭉 리뷰를 해보고 이거 지금에 맞을 것 같아 하고 정책으로 만들어서 입안한다? 꼭 이렇지만 않아요. 사실 정책이라는 건, 경제정책이라는 건요, 이미 우리가 몇십 년 동안 국가를 경영해 왔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적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공과 긍정 요소와 부정 요소를 다 분석했던 게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와서 지금에 와서 활용하는 건 맞아요. 지난번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그런 말 했잖아요. 과거의 정책을 다 살펴봤는데 지금 부동산 정책을 쓸 어떤 마땅한 대책이 없더라, 마땅한 카드가 없더라,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말이 지금까지 했던 부동산 정책을 다 살펴봤는데란 말이 그 말이에요. 하늘 아래 새로운 정책은 잘 없다는 게 사실 경제정책이, 정부의 정책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몇십 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서 거기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공무원들은요, 과거의 정책을 가져왔더라도 그 당시의 경제 상황과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면밀히 분석한 다음에 현재 경제와 현재의 현실적인 상황과 분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고민해서 여러 번 현장과 소통도 하고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책 만들어내는 거 저 인정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고민했던 정책이 국회로 넘어가잖아요. 칼질 당하는 거예요. 칼질 당하면서 원래 정책의 뜻은 어디로 가고 없고요. 엉뚱한 표중심의 어떤 정책으로 바뀌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환장하죠. 기획재정부 일하는 사람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책은요, 더 세밀히 검토가 돼야 되고 그게 국민의 어떤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정책은 결국 시장에 혼돈만 가져오거든요. 지금 부동산에 있는 정책들이 다 그렇고요.
최저임금 정책,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의 핵심인데 이것도 지금 결국은 실패한 거 아니에요. 예, 결국은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좀 제대로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게 너무 안타깝고 또 안타깝습니다. 예, 저는 국가를 위해서 기왕 일한다면, 예, 진짜 봉사라면 소신은 지켜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소신까지 흔들어가면서 국가 공무원 하겠다, 그것도 고위직 하겠다, 차라리 포기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